네. 어머니, 근데 요즘 워낙 바빠서 지연이 부모님도 가까이 오시니까 더 정신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년 동안 쌓인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내가 뭘 이해해야 하니?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 생일에도 문자 한 통이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집 명의를 바꿔달라고?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30살이 넘도록 결혼 이야기 한 번 꺼내지 않던 아들이었기에 더욱 그랬지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녀의 환한 미소에 바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아들과 꼭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희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과 저는 오랫동안 마련해둔 서울 근교의 아파트가 있었어요. 은퇴 후 살려고 준비했던 곳이었지만 아들 부부에게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집 줄게. 너희 신혼집으로 쓰렴. 그 말을 꺼냈을 때 아들의 얼굴에 피어난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집은 남편과 제가 30년 넘게 모아온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한 보금자리였죠. 하지만 자식이 행복하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정말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효도할게요. 아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저는 그저 흐뭇한 마음으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이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 당연한 일인데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집 명의는 아직 바꾸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은 꽤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웠어요. 예단, 예물, 신혼여행까지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불만을 표했지만 결국엔 제 뜻에 따라 주었죠. 당신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요? 우리도 살아야 할 텐데. 남편의 걱정 어린 말에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자식 위해서 사는 거지. 뭐하러 살아요. 민수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장, 고급 신혼여행 패키지, 그리고 새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예금 통장이 많이 가벼워졌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결혼식 날 며느리는 배곡 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들도 턱시도를 입고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우리 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며느리도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이제 명절이면 북적거리는 집안,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그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저는 그 사이 집 안팎을 깨끗이 정리하고 냉장고에 음식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돌아온 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가 행복한 대가족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요리도 하고 아들과는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그런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꿈꾸는 대로만 흘러가진 않나 봅니다.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내외를 초대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으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놓고 기다렸지요.
하지만 그날 아들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어색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지연이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갈게요. 실망스러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신혼부부니까 처가에도 인사드려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라는 약속은 쉽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들 내외 방문은 없었어요. 대신 SNS에는 처가 방문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웃음 가득한 얼굴로 며느리, 부모님과 식사하는 모습, 처가 식구들과 여행 가는 모습.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쓸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언제 한번 놀러 오렴.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네, 어머니, 시간 나면 꼭 갈게요. 요즘 좀 바빠서.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시간 나면 바빠서 점점 더 어색해지는 목소리.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당연히 아들 내외가 찾아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어머니, 이번 명절은 지연이 부모님 댁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혼부부는 처가에서 명절 보내는 게 트렌드래요. 트렌드라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를 찾는 것이 유행을 따라야 하는 일인가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저도 그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명절은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보냈습니다. TV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왔지만 우리 집은 너무 고요했어요. 남편은 무뚝뚝한 사람이지만 그날은 유독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마도 그도 서운함을 감추기 위함이었겠지요. 여보,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바쁜가 봐요. 제 말에 남편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서운함이 가득했지만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점점 더 아들의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가끔 제가 안부 전화를 해도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대화가 끝났죠.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쁜가 보다.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곤 했어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직접 찾아갔습니다. 미리 연락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해서요. 하지만 문 앞에서 만난 며느리의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분명 전화로 알렸는데도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시 머무르다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집 안을 둘러보니 제가 선물했던 것들은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며느리 부모님이 사주신 물건들만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모습에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아, 가끔 엄마한테도 전화 한 통 하렴. 너무 보고 싶어. 네, 어머니.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부모님이랑 자주 연락 안 해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마치 제 서운함이 시대에 뒤떨어진 감정인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제 마음은 접어둘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은 명절은 물론 부모님 생신에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축하 인사를 대신했죠. 반면 처가에는 자주 드나드는 것 같았습니다. 사부인 생일에는 비싼 선물을 사드렸다는 이야기를 SNS에서 보게 되었으니까요. 여보, 우리가 뭐 잘못했을까요? 왜 민수가 이렇게 변한 걸까요? 남편에게 물었지만 그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약이라며 저를 위로할 뿐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 서운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이유로요.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 할 말이 있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이 소식인가? 아니면 찾아오겠다는 이야기일까?
기대감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민수야. 무슨 일이니? 사실은 지연이 부모님께서 저희 근처로 이사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집 명의를 저희 이름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제대로 없던 아들이 집 명의를 바꿔달라고? 그것도 처가 부모님이 가까이 이사 온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그 집은 너희 신혼집으로 살라고 내어준 거지. 아직 명의를 바꿀 생각은 없었는데. 어머니, 저희가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대출도 받고, 나중에 아이도 생각하고 있고.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습니다. 그래, 그런 명의는 바꿔줄 테니 너희 좀 자주 찾아오렴.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근데 요즘 워낙 바빠서 지연이 부모님도 가까이 오시니까 더 정신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년 동안 쌓인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내가 뭘 이해해야 하니?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어. 생일에도 문자 한 통이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집 명의를 바꿔달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 다들 바빠서 그래요. 일부러 안 찾아뵌 게 아니라. 일부러가 아니라고? 그럼 처가에는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갔니? SNS에 올린 사진들 다 봤어. 며느리 부모님과 여행 간 사진, 생일 파티 사진, 우리한테는 바쁘다면서?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민수야, 엄마가 그동안 너무 참았어. 가족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모든 걸 받아들였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정말요? 그럼 명예 변경. 응. 명예 변경해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이 제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편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노후,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여보, 우리가 너무 많이 줬나 봐요. 민수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이란 게 때로는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요? 민수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그가 원하는 대로요.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이제 제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명예 변경 절차를 알아봤어.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서류 작업을 해야 해. 아들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시간 낼게요. 주말이 되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오랜만에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마도 집 명의를 받게 된다는 기대감 때문이었겠죠. 어서 와라. 오랜만이구나.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명예 변경 관련 서류야. 잘 확인해 보렴. 아들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명예 변경 서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에는 그 집의 명의가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전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집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는 그 집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 너희가 살고 있던 집이지. 하지만 그 집은 너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었어. 난 그저 너희가 살도록 허락했을 뿐이야. 며느리도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더러 이제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걱정 마. 당장 내쫓지는 않을 거야. 새 주인과 이야기해서 2달의 유예 기간을 두었어. 그동안 새 집을 구하면 돼.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먼저 가족의 의미를 잊은 것이 아닐까요? 가족. 맞아. 우린 가족이야. 하지만 가족이란 서로 챙기고 아끼는 거야. 결혼 후 너희가 한 번이라도 우리를 가족처럼 대했니? 명절에 찾아온 적 있어? 생일에 직접 축하해 준 적 있어? 그저 바빠서.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래요라는 말로 모든 걸 합리화했지.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집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거야. 너희가 원한 대로. 이제 우리는 이웃으로 살자. 가족인 척 하지 말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1년 동안의 무관심과 배려 없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안하구나. 며느라. 하지만 이미 계약은 완료됐어. 새 주인은 2달 후에 입주할 예정이야. 아들이 주먹을 꽉 쥐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도 가질 생각이었는데 이제 어디서 살아요? 너희 처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그동안 그렇게 가깝게 지냈으니 분명 도와주실 거야. 며느리 부모님도 근처로 이사 오신다면서 함께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죄책감도 보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가족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 의미가 있는 거야.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잖아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소. 너무 과한 결정이 아니었소. 아니요. 이게 맞는 결정이에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비록 아픈 결정이었지만 저 자신과 남편을 위한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팔고 2달이 지난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그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연락도 끊어진 상태였으니까요. 가끔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저희 부부의 새로운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저희는 조용한 전원주택을 마련했어요. 서울에서 좀 떨어진 곳이지만 공기도 맑고 텃밭도 가꿀 수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공일을 시작했고 저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었죠. 여보, 요즘 행복해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답했어요. 아, 그럼요.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니 이제야 진짜 은퇴한 것 같소. 저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조용하지만 충만한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는 점점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영숙 씨 맞으시죠? 돌아보니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기 사시는 줄은 몰랐어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사부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혹시 민수는 잘 지내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네, 나름대로요.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지내고 있어요. 지연이가 임신했거든요.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제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기쁨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되시겠네요. 사실 할머니는 둘이 될 예정이었는데 사부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아요. 저도 할머니가 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사위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강해서 먼저 연락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과한 결정을 내린 걸까.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잘 지내라고 전해주세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래도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오늘 며느리 어머니를 만났어요. 민수가 아이를 가졌대요. 남편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도 손주 소식에 기쁨과 서운함을 동시에 느꼈을 테지요.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네. 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고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는 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 않은 그저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이웃으로요.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희 부부는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동네 모임에 참여하고 가끔 여행도 다녔어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상처는 점점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벌써 가을이 깊어가니 공기도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의 제안에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행복에 집중할 때였으니까요. 좋아요. 가방 준비할게요. 그렇게 저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따금 아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집을 판 지 약 반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싶어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들어오렴. 아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아들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여기 좋네요. 공기도 맑고. 그래, 우리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아이가 태어났다면서. 아들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네, 민준이라고 해요. 이제 2달 됐어요. 그래, 축하한다. 건강하니? 네, 아주 건강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무릎에 올려둔 손을 꼼지락거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을 소홀히 한 것, 처가만 찾아간 것,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어머니가 저를 키우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아프면서도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민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민수의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는데 마침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왔구나.
남편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진짜 가족으로 지내고 싶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진심은 고맙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달라질게요.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명절에도 꼭 오고, 민준이도 데려올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단호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 민수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아들은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상처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 손주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또 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을 아들이 조금 늦게 깨달은 것이 너무 안타까웠지만 때로는 그런 깨달음도 소중한 법이니까요. 이제 저희 부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아들과 손주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저희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과 헌신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저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찾아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서 말이죠.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뒤로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이것이 저희의 삶을 위한 가장 옳은 결정이었다고 믿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은 이제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아픈 과정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